미인대회 다가낭의 다중생활 미인대회 10관왕 이혜령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동안 미인대회 수업을 진행하면서 공통적으로 궁금해하셨던 부분들 미인대회 Q&A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출전하시는 분들 보면 궁금해하시는 게 대부분 비슷하시더라고요. 하나씩 알아볼게요. 첫 번째 질문. 미인대회 참가 비용이 많이 드나요? 답은 X입니다. 이건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저는 제가 여태까지 가장 많이 쓴 대회가 70만 원이에요. 사람들이 좀 놀래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70만 원 썼다고 하니까 어떻게 다 준비를 했냐 하시는데 사실 이거는 좀 준비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어떤 대회는 차비만 들었던 적도 있고 준비하기에 따라서 이거는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노라고 답을 하겠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좀 우리 흔히 말하는 미용실 있죠? 그런 데다가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정말 고액의 돈을 갖다 주고서 교육을 받고 트레이닝을 해야지 수상한다는 그런 선입견이 있었어요. 하지만 요즘은 정말 합리적인 비용으로 합리적인 퀄리티에 준비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양하게 구축되어 있어요. 같은 드레스라도 직구를 통해서 구입을 하시면 되고 메이크업도 뭐 출장 메이크업 이런 거 정말 많이 예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하시면 저가에도 충분히 미인대회 준비를 하실 수 있습니다. 성형수술을 해도 될까요? 답은 yes or no. 왜냐면 본인이 좀 콤플렉스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찬성하는 편이에요. 근데 거듭되는 출전에도 불구하고 수상을 못 하시는 분들이 좀 과하게 성형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뭐 본인에게 잘 어울리면 크게 상관이 없어. 근데 누가 봐도 성형을 한 티가 나는 거지. 그리고 그게 오히려 반감을 불러오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하게 되는 케이스들을 제가 좀 봤기 때문에 본인이 콤플렉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좀 개선하는 정도의 성형은 오케이지만 너무 과한 성형은 상대방으로 인해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지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코 수술을 했어요. 코 하나만 열어봐. 다음 질문. 미인대회 예뻐야 하나요? 저한테 수업 문의를 주시는 분들 중에 정말 가장 많은 분들이 하시는 질문인 것 같아요. 답은 노입니다. 요즘은 대회들이 정말 다양해요. 대회의 성격도 다양하고 대회의 종류도 다양하고 어떤 대회는 좀 한국적인 미, 한복의 태를 평가하는 대회도 있고 또 어떤 대회는 퍼포먼스적인 거, 워킹, 포즈 그리고 무대 위에서 보여지는 것들을 평가하는 대회들도 있고 또 어떤 대회는 스피치를 평가하는 대회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예쁜 것, 보여지는 외형으로 평가하는 시대는 좀 지난 것 같아요. 대회의 성격이 다양한 만큼 대회를 평가하는 요소도 정말 다양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키가 작다, 예쁘지 않다, 보여지는 게 모자라다 하셔도 본인에게 맞는 대회를 출전하신다면 수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단순히 외모만을 평가하는 시대는 좀 Nope. 지났어요. 키가 작아요. 괜찮을까요? 제가 정말 여기서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키가 미인대회 출전자 치고는 작은 편이거든요. 좀 반올림에서 163? 실질적으로는 163이 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많은 대회에서 상을 탔고 1위도 여러 번을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키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다는 얘기인 거죠. 뭐 물론 키를 많이 보는 대회에서는 좀 불리할 수는 있어. 근데 저처럼 키가 아니라 다른 것들을 더 부각을 시켜서 충분히 수상을 하실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저는 키가 모자란 걸 알기 때문에 뭐 스피치라든지 퍼포먼스적인 거 그리고 다른 것들을 더 보완을 해서 그런 것들을 어필했기 때문에 지금의 10관왕까지 올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키가 좀 작다고 해서 주눅 드시거나 출전을 포기하시거나
이런 것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보여줄 건 정말 많아요. 미인대회 스펙이 정말 도움이 되나요? 답은 yes. 그럼요. 일단은 면접관들이 정말 관심을 많이 가지세요. 이력서에 아무것도 안 적힌 사람이랑 적힌 사람은 당연히 다르지 않을까요? 뿐만 아니라 출전이랑 수상만으로도 이런 취업 특혜를 주는 회사들도 있어요. 보여지는 거, 서비스에 관련된 회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유리한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스펙이 됩니다. 미인대회 출전만으로 100% 합격은 아니겠지만 훨씬 유리한 고지에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실제로 제 미인대회 동기 언니들 중에는 오랜 시간 취업 준비를 했는데 아예 취업을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대회에 나와서 수상을 한 거야. 그 경력을 가지고 이력서를 넣었더니 최종 합격까지 갔던 경험도 있어요. 이런 경험들을 보면 미인대회 출전은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후보자들끼리 싸우거나 따돌리기도 하나요? 그럼요. 답은 yes. 그럼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친구들끼리도 좀 싸우거나 따돌리는 경우도 좀 사실 있잖아요. 의견이 안 맞는 경우들. 똑같아요. 미인대회에 출전해서도 안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보통은 좀 가벼운 다툼 정도로 지나가는데 간혹, 정말 간혹 좀 과해지는 경우는 뒷담화를 한다거나 개인 물품을 좀 숨긴다거나 극한의 상황까지 가는 경우도 경험을 해봤어요. 제 학생 중에 한 명은 마술 도구를 준비를 해갔는데 본선날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그게 리허설 할 때까지는 분명히 있는 걸 확인을 했대. 근데 본 무대에서 딱 꺼내려고 보니까 가방에서 그게 없어진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선생님 어떡해요. 괜찮아요. 일단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스피치 연습 많이 했던 거 그걸 활용해서 무대를 한번 채워봐요. 정말 다행히도 수상을 할 수 있었는데 실제로 상대를 비방을 하거나 좀 비판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존재는 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종종. 학벌이 많이 중요한가요? 답은 no. 예전에는 그럴 때가 있었어요. 보여지는 것들에 충실할 때 외형적인 거, 학벌, 재력 이런 것들을 많이 볼 때는 학벌이 중요한 시절도 있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은 수상 기준이 정말 다양해요. 대회도 다양하고 성격도 다양하고 학벌은 평가 요소 중에 하나일 뿐이지 이게 결정적인 수상 기준이 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벌이 안 좋다, 어떤 기준이 안 좋다 이런 것들로 본인의 가치를 평가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